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장은 그렇게 힘든 장이 아니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을 보였고요. 특히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대형주에 많이 물려 계셨던 분들이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ADR 지표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시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ADR 지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ADR 지표는 지금 오늘 코스피는 164.93, 그 다음에 코스닥은 176.62로 나왔는데요.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ADR을 잠깐 소개 한 번 더 시켜드리면, ADR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 종목수와 그 다음에 하락 종목수를 비교를 했어요. 상승 종목수의 수와 하락 종목수의 수가 같으면은 ADR 지표는 100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은 100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오고요. 하락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100보다 더 낮은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164, 176이라는 얘기는 상승 종목수가 더 많다는 얘기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531 종목이 상승했고 307 종목이 하락, 그 다음에 코스닥은 837 종목이 상승했고 447 종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ADR 차트를 잠깐 보면은요, ADR 차트 1일 차트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요. 그래도 위치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 주황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ADR 100을 기준입니다. 그래서 100보다 더 높으면 주로 이 위쪽에 많이 있을 거고요. 100보다 낮으면 이 아래쪽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둘 다 이 100보다 더 위에 위치한 선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5일 이동 평균, 그 다음에 33일 이동 평균선을 저는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5일 이동 평균선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5일 ADR의 5일 이동 평균입니다. 이 선을 보시면은 지금 이러한 밴드가 만들어졌죠. 상단과 하단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사이를 ADR 5일 이동 평균선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갔다가 아랫방향으로 갔다가 윗방향, 아랫방향을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반복적인 모습을 보이죠. 5일 이동 평균이다 보니까 그 주기가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보통 상승 부분이 이제 다가오면 그러니까 밴드의 상단 부분이 되겠죠. 아랫부분의 하단 부분의 방향으로 다시 하락하는 모습, 또 아래쪽에 왔으면은 다시 상단으로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위치를 보면은 이런 상단에서 지금 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죠. 최근 얼마 전에 지난주겠죠. 이렇게 이제 하단을 맞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저점을 조금 올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힘이 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의 상승이 전 고점을 돌파해서 한번 올라가는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이런 이제 레벨단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치적으로 보시면은 중간 하단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중간을 향해서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였죠. 전 저점보다 낮은 전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상승을 보여준다면 5일 이동 평균선이 계속 이 상방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한 며칠 정도는 이동 평균, 그러니까 5일 이동 평균은 상방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많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수익률은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는 이제 33일 이동 평균선을 보는데요. 33일 이동 평균선은 제가 주로 추세를 본다 그랬죠. 이렇게 추세를 라인을 그어 볼 수가 있죠. 추세 안에서 추세 밴드 안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은 추세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가 지금 턴어라운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소한 전고점 이상 돌파하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피는 지금 1월 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주가가 좀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ADR 지표의 33일 이동평균선은 계속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끼는 수익률에는 크게 마이너스를 보지 않았다 볼 수 있겠지만, 다만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셨던 분들은 지금 지수가 갇혀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서는 조금 힘든 시기를 보였겠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양쪽 다 순매수로 했거든요. 그런 날은 사실은 대형주의 강한 상승세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대형주 포트를 좀 많이 비중을 담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모습을 아마 가지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가 많이 올랐죠. 코스닥은 오늘 소형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의 주인공은 코스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대형주가 올라가는 장세가 진정한 상승의 장세다. 또 대형주가 하락하는 장세면 그 지수의 장세도 하방으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10점 만점에 제가 오늘 8점을 줬고요. 코스닥은 10점 만점에 10점을 줬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제가 코스닥이 더 좋게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세적으로는 지금 계속 파란색으로 코스닥이 좀 하방해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에 조금 더 점수를 쳐주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오늘은 코스피가 좋았던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33일 이동평균을 봐도요, 코스피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상승의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 라인을 그을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이렇게 지수적으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ADR 지표는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생각만큼 내 수익률엔 그렇게 지수만큼이나 마이너스를 주지 않았다. 특히 대형주 종목의 포트를 구성하신 분들보다 중소형주의 포트를 구성하신 분들이 조금 더 기본적으로 더 좋은 그런 수익률을 체감하셨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지난 그 12월 1월 달에 좀 지수가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12월 1월 달에 이렇게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는데, 이럴 경우에 보세요. 지금 주가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ADR 지표는 많이 떨어지는 하락 추세를 만들었죠.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결국에는 대형주 종목을 위주로 상승세를 이끌었고 많은 대다수의 종목들은 하방으로 갔다. 그래서 대형주의 포트를 잔뜩 담고 계셨던 사람들은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었을 거고요. 반대로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을 많이 보유하셨던 분들은 지수는 올라가지만 내 종목은 떨어지는 그런 ADR의 지표를 보시고 확인하시듯이 수익률은 좀 다소 많이 안 좋은 모습으로, 분명히 지수는 오르는데 나는 수익률이 좋지 않아. 그런 체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ADR, 왜냐하면 우리 개인들은요, 대형 종목도 뭐 일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개인들은 주로 중소형주에 더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인들께서 느끼시기는 이 ADR의 지표에 더 많이 연동돼서 내 수익률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요. ADR 지표도 지수의 지표만큼이나 중요하게 보시고 이 ADR 지표의 방향성을 보면서 어느 쪽으로 투자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또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ADR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달에 2020년 작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월 28일 날 작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컨센서스는 계속 이렇게 좋아지는 상향의 모습으로 이렇게 컨센서스가 계속 더 희망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34, 35, 55 이런 식으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영업이익이 6,713억, 컨센서스는 7,545억이는데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닝 쇼크가 났어요. 그 다음에 EPS도 8,450원이었는데 어닝 쇼크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8,166원으로 컨센서스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다음에 매출 또한 뭐 어닝 쇼크 수준의 그런 큰 변동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1조 6천억이라는 그런 매출을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1조 2천억이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한 55% 정도의 상승률을 2019년 대비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43%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그쳤다. 물론 상승은 했죠.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기대했던 기대치가 있잖아요. 예,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만큼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주가는 사실 그 기대치를 이미 반영해 가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여러 가지 재료와 함께 또 섹터의 다른 전기차 그 제조 부분에 대한 전기차가 아니죠. 전기 배터리죠. 예, 2차 전지. 네, 2차 전지에 대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섹터들과 함께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소 실망한 모습을 보였다. 다소 실망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정권사들의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느냐.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를 냅니다. 내가 그동안 컨센서스를 적혀봤는데 실질적인 실적이 거기에 못 미쳤어. 그러면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들이 그 기업을 분석할 때 그리고 컨센서스를 낼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이 예측했던 게 틀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2021년, 2022년 지금 영업이익 쪽으로는 다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컨센서스뿐만이 아니라 EPS나 매출액 또한 조금씩 컨센서스를 낮추는 그런 부분을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작년도에 어떤 실적의 그 컨센서스보다 많이 실적이 떨어진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센서스에 대한 어떤 성장률은 58%에서 60%로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기저효과 덕분에 올해 2021년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 이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올해가 작년 2020년 대비 약 6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인 전가액 또한 전년비 대비 약 106% 정도 상승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실질적인 성장성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실질 가치에 대한 성장도 둘 다 좋게 상승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2021년까지도 삼성 SDI는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하나 이제 조금 걸리는 것은 2020년도 마찬가지였지만 2021년 올해도 가치평가, 이 PER을 기준으로 한 가치평가를 보통 1을 중심으로 1보다 높으면 좀 고평가됐다고 보고요. 1보다 낮으면 그때부터는 좀 저평가 국면으로 특히 0.5보다 더 낮게 되면은 아주 저평가다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1.33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올해가 작년보다는 조금 덜 올라갔죠. 작년에 2.84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고평가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갔었지만 올해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일단 그래도 1.33이니까 적정 주가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더 높은 위치다. 네, 그 부분은 현재 주가는 2021년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고평가의 논란은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장은 해요. 그죠? 27%. 2021년 올해 대비 성장은 그래도 한 27% 정도 하는데요. 그 성장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실질적인 성장폭이 마이너스 21%를 보이기 때문에 2021년은 기본적으로 올해보다도 아니요, 2022년은 기본적으로 올해보다도 조금 실적이 많이 둔화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현재의 컨센서스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2022년, 2023년의 컨센서스를 잘 모니터링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컨센서스로 더 많은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 그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컨센서스에 반영을 하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들도 변화를 보이겠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는 2022년, 2023년까지 계속 끌고 가기에는 지금 계속 고평가 국면, 쉽게 말해서
주가가 실적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왔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부담으로 가지고 가셔야 한다. 예, 그 내용을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계속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면 적정 주가를 우선 분석을 해보니까요. 지금 현재 2021년의 적정 주가는 이미 실적에 대비했던 그 2021년의 실적은 이미 도달을 해버렸어요. 예, 거기에 타치를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 다음 해에 실적을 끌어와서 이제 적정 주가로 한번 기준을 삼아 본다고 말씀드렸죠. 예, 지금 현재는 2022년에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적정 주가를 이용하고 있고요. 예, 적정 주가는 72만 1,562원. 그 다음에 고점 밴드는 79만 5천원, 저점 밴드는 46만 3천원.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컨센서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92만 2,500원이죠. 92만 2,500원이면 제가 바라보고 있는 72만 1,562원의 적정 주가보다는 상당히 높고 심지어는 고점 밴드인 79만 5천원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 어떻게 보면 이 증권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컨센서스는 2023년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적정 주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쉽게 말해서 증권사들은 이미 2023년의 실적까지 주가에 끌어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고평가라는 논란을 계속 갖고 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더 쳐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고평가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있는 실적만큼 계속 좋은 실적을 유지시켜주면서 더 상승력을 보여준다면 적정 주가를 충분히 2022년, 2023년 적정 주가를 끌어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수 있죠. 예, 그렇게 보고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 SDI의 주봉 차트인데요. 제가 주봉 차트에 적정 주가를 기록을 하죠.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선이 있죠. 예, 이 라인 72만 1,500원에 해당하는 이 라인이 2022년 내년의 실적을 끌어왔을 때에 해당하는 적정 주가입니다. 2021년 올해의 실적을 바탕으로 기준으로 나오는 적정 주가는 약 59만 2천원이거든요. 59만 2천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1월 통과하면서 벌써 도달을 해버리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평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는 거죠. 심지어는 2021년 올해의 적정 주가 상단 밴드까지도 사실은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22년 내년의 실적 전망을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심지어는 내년 2022년에 저의 개인적인 계산에 의하면 상단 밴드가 79만 5천원이거든요. 그 79만 5천원조차도 올해 2월 달에 81만 8천원 고가를 찍으면서 돌파를 했었습니다. 물론 잠깐 돌파하고 바로 밀렸지만 쉽게 말해서 계속 고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삼성 SDI를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더 끌고 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2022년과 2023년의 실적 전망이 상당히 더 우수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더 끌고 가는 데는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물론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성장성,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성장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을 계속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증권사들도 컨센서스를 그런 부분까지 줬기 때문에 92만 2,500원이라는 아주 높은 수준의 컨센서스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끌어온다는 말은 결국 2023년, 2024년에 그런 실적까지 다 끌어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그때그때 맞는 수준의 전략을 주로 세우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물론 삼성 SDI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왔다면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국가의 관심 종목이고 또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고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란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면서 특별히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최근에 보시면 2021년 올해 들어서 2월 달부터 지금 하락하는 하락세의 그 힘을 보시면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충분히 많이 올랐다는 부분에 대한 피로감을 느낀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에너지 차트의 레이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락할 때는 0.27 정도의 힘으로 하락을 했지만 올라갈 때는 이걸 더 강한 힘으로 가져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의 힘으로 돼버렸다는 말은 결국에는 지금 상승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상승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일간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일간 차트 보시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며칠 동안. 특히 오늘 이제 대형주에 좀 강한 상승세가 들어왔고 수급도 거기에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물론 조금 거래량은 받쳐주지 못했지만요. 이때 하락했던 에너지 값이 지금 물론 며칠 동안은 아니지만 이 에너지 상승 에너지 값이 너무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결국 힘을 많이 주고는 있지만 결국 그게 주가에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 쉽게 말해서 내가 에너지를 10을 썼으면 주가도 10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에너지를 10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 3밖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힘이 많이 분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 여력이 힘들어진다. 그만큼 많은 매물들을 소화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단방에 지금 삼성 SDI가 턴어라운에서 강하게 상승하는 힘을 보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스토캐스틱 차트 보시면은 지금 그동안 2월 달부터 상당히 많은 하락 방향의 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를 보여왔습니다. 그죠? 계속 2달 연속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30을 조금 돌파하는 골든에 내는 자리를 보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골든을 낸 자리가 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거의 72.92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전 고점을 돌파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 고점을 돌파하는 부분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체력이 많이 소진될 거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하방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그때 하방의 모습 동안에 주간 스토캐스틱이 어떤 방향의 힘을 만들어주느냐가 중요하죠. 이때 어느 정도 상승의 방향을 지켜주면서 유지를 해준다면 이 하락을 이용해서 차라리 어느 정도 물량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로 볼 수가 있지만 이 하락파 동안에 겨우 어느 정도 온기를 만들어 놓은 주간 스토캐스틱이 다시 재차 밀린다면 그때는 주가는 한 단계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지난주 시황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한 주라 그랬죠.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일단 어느 정도 주가의 레벨이 올라가줘야,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더 상승해줘서 여러 가지 매물대인 그 가격 지수선을 이렇게 다 돌파를 해버려야만 좀 강하게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건데요. 만약에 그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파가 나오더라도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계속 상승의 방향을 맞춰줘야 된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떨어지는 최소한 50 밑에서 떨어지는 일간 에너지의 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충분히 새로 어떤 비중 확대를 해볼 수도 있는 자리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상당히 고점을 향해서 간다기보다는 최소한 현재 레벨단의 가장 상단 부분인 81만 6천 원 정도까지를 목표로 두고 일단은 한번 끌고 가보는 정도의 수준이지 이 레벨단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여전히 계속 이런 주간에 해당하는 주간 차트에서 보는 그 적정 주가를 봤을 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2022년에 내년에 가장 높은 밴드까지를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2023년에 적정 주가를 본다면 95만 4천 원, 그죠? 레벨단 상단은 100만 원이 넘어요. 105만 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건 너무 2년 후에 실적까지도 끌고 와야 한다는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쉬어갈 수 있는 자리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쉬어간다는 것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느 정도 파동을 만들어주고 그죠? 이렇게 더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파동을 올리면서 지난번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인지는 이제 그 순간에 가봐야 되겠지만 현재 에너지의 입장에서 그리고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많이 고평가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쪽으로 상승을 계속 베팅하기는 조금 힘들 상황이 있다. 물론
2022년, 2023년 컨센서스가 획기적으로 좋은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틀림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짧은 기간에서의 또 짧은 이익을 바라보고 베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미 오랫동안 이 삼성 SDI를 보유하시면서 지금 꽤 큰 수익을 내셨거든요. 그죠? 꽤 큰 수익을 내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물량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물량을 조금씩 더 잡아 나가시면서 조금 더 끌고 나가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79만 5천 원, 80만 원 정도 부분에서는 조금은 물량 비중을 다시 줄이면서 한번 그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일단 이번 이번 주가 상승 파동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보시고요. 그 파동에 의한 주간 스토캐스틱의 움직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월간하고요, 연간이 지금 꺾어져 있잖아요, 그죠? 중장기적으로 하락 파동으로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썩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 삼성 SDI의 비중을 많이 담거나 공격적으로 가시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SDI DMI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2월 중순 지나서 벌써 D 플러스 값이 D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지금 삼성 SDI에 힘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최근에 지금 며칠 동안 D 플러스 값을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돌렸고 D 마이너스 값은 또 우하향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부분에서 크로스가 나준다면 본격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이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일단 수급 한번 잘 보시고 이것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형 종목입니다. 대형 종목은요, 개인들이 끌어올리기에는 너무너무 한계가 있어요. 개인들은 절대 이런 대형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기 때문에 힘들어한다? 좀 표현 이상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동향을 특별히 더 많이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역시 2차 전지 배터리에 관련된 종목인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바로 에코프로 BM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 노트 한번 우선 보시면서 실적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자, 에코프로 BM은 실적 발표가 이것도 1월 29일 날 발표됐고요. 지금 보시면은 컨센서스 대비 조금씩 떨어진 모습, 그렇죠? 특히 영업이익하고 매출액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EPS는 조금 상승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차이가 상당히 미묘합니다. 그래서 뭐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는 42% 정도 상승할 것을 예상했지만 막상 확인해 보니 40% 정도, 별 큰 차이는 없죠. 예, 그래서 일단 괜찮은 실적을 보였다. 왜냐하면 2019년 대비 40% 성장을 한 거잖아요. 다만 하나 주의할 것은 2019년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20%의 역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 역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를 감안한다면 2020년에 실적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와 내년이죠. 지금 2021년 올해 실적은 지금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EPS, 매출액 할 것 없이 다 지금 좋은 방향으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는 전년도 대비 무려 66%나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인 증가폭도 전년 대비 약 136%의 강한 성장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BM은 상당히 좋은 실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2년도 전체적으로 약 52%의 성장성과 실질적인 증가폭도 32%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36%의 성장성과 5%의 실질 증가폭이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은 우상향으로 성장성이 확보되고 있다. 예, 상당히 실적적으로는 좋은 전망들이 현재 나와 있다. 그리고 그 실적 전망들도 한두 군데의 증권사가 아니라 부로 지금 16군데의 증권사가 리포트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은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죠? 올해 1월 대비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방의 압력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 BM 때 물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떨어지고 있는 이 조정폭이 따지고 보면은 어떤 추세, 그러니까 테마의 추세에 하나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에코프로 BM의 실적만 보고는 지금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저가에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기반으로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적정 주가는 2022년 실적, 이것도 이미 2021년 실적은 충분히 다 소진을 해버렸고요. 충분히 타치를 해서 내년에 실적을 끌어와야만 지금 주가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성장성은 분명히 확보되어 있지만 평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삼성 SDI처럼 2020년 또 2019년 너무 계속해서 2019년은 아니지만 2020년 들어서 너무 강하게 또 2021년까지도 어느 정도 초반기에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치평가가 높아져 있는 상태다. 지금 2021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치평가가 여기가 아니죠. 가치평가가 1.09 거의 뭐 지금 현재 적정하다.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2021년에 그 실적을 바탕으로 비교해 보면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22년에 가면 내년으로 가면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이 훨씬 더 또 상승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가치평가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되죠. ROE도 지금 21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2022년 실적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자, 에코프로 BM의 적정 주가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 주봉 차트를 보고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초록색 있죠? 이게 16만 9,200원 단인데요. 이게 2021년 올해의 적정 주가입니다. 올해의 적정 주가고요. 올해의 적정 주가의 상단 밴드가 19만 2천원 정도, 그 다음에 하단 밴드가 9만 7,900원 정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를 한번 예측을 꼭 해본다면 뭐 예측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지만 어쨌든 예측을 한번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이 밴드단 내에서 올해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그죠?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이 아래 이 하단보다 더 내려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하단 상단보다 더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너무 비싸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주가 자체도 그죠? 19만 2천원이 올해 상단 밴드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고점은 20만 5천원까지 상단 밴드에서 한 7, 8% 정도 또 올라갔던 그런 게 1월 초에 잠깐 나왔었습니다. 상당히 오버퍼폼 됐죠. 오버퍼폼 됐던 이 기간 동안에 올라갔다가 아이고야 하고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일단 이건 이미 타치를 했기 때문에 또 더 위로 상방으로 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다 와버렸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2년에 적정 주가를 한번 끌어와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럴 때 2022년 적정 주가는 약 한 25만 6천원 정도 단. 제가 여기 차트상에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코프로 BM이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올해 1월 달에 20만 5천원이 가장 사상 최고가였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다 표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25만 6천원 정도. 그 다음에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도 23만 9천원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 하지만 이 하락의 조정 파동을 언제 끝내고 상승으로 돌릴 것인지, 그죠? 이 조정 하락 파동이 언제 지지가 될 것인지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요. 지금 2022년에 적정 주가의 하단 밴드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14만 8,290원 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간다면 올해는 내려갈 수 있어요. 올해는 97,900원이 하단 밴드니까요. 그죠?
하지만 내년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내려간다는 것은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2021년 거를 지금 본다기보다도 2022년의 적정 주가를 끌고 와서 보고 있다면 사실은 아무리 떨어져도 14만 8천 원 단은 지켜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마침 그 14만 8천 원 그 단이 결국에는 강한 지지선들이 있는, 그죠? 61선이라든지 또 구름대들이 포진되어 있는, 물론 주간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일목균형표를 잘 보지는 않지만 그런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자, 스토캐스틱 차트를 보시면은 이것도 아까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1월, 2월 자꾸만 1월, 2월, 3월 동안에 계속 주간 스토캐스틱은 강한 하락세를 보였다. 장기 에너지 차트들도 다 이렇게 하방의 모습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3월 들어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의 상승의 기운을 그대로 잘 반영을 해오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 파동에 대한 것을 이제 거의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의 상승 파동이 거의 끝이 날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82.73까지 올라갔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또 스테이 되면서 주가는 한참 더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하락하는 일간의 에너지 차트를 보일 텐데요. 그때 주간이 최소한 50 이상이라든지 또는 여전히 상승세 추세를 이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에코프로를 한번 신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 있으신 분들, 그동안 많이 물리신 분들이지만 비중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충분히 다시 한번 잡아가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겠다. 지금 보시면 레벨단을 보시면 지금 하락했던 레벨 다운 구간이 있었죠. 그죠? 레벨 다운 구간에 이은 지금은 레벨 스테이 구간이거든요. 자, 이런 레벨단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레벨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레벨단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색깔이 지금 제가 하늘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뒀잖아요. 하늘색으로 표시해뒀다는 것은 레벨 다운에 이은 레벨 스테이 구간이다. 쉽게 말해서 그만큼 매물대들이 여기에 많이 쌓여 있다. 그죠? 이 매물대를 다 뚫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당장은 지금 내일도 타치가 가능할 수 있는 60일 이동 백년선도 지금 뚫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 부근 정도면 아마 16만 7,9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16만 7,900원이면 이제 레벨단의 상단이 됩니다. 그죠? 레벨단의 상단이 되기 때문에 그 레벨단의 상단을 어떻게 뚫고 올라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볼린저 밴드의 이론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볼린저 밴드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코카 아카데미 볼린저 밴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 볼린저 밴드 이론상에서 정말 중요한 가격대가 17만 1,900원입니다. 17만 1,900원이라는 가격을 뚫지 못하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던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파동상 지금 이걸 아마 벗겨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파동의 상승에서는 이걸 벗겨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한 차례 하락 조정 파동 이후에 다시 재정비한 다음에 올라갈 때는 아마 돌파하지 않을까. 물론 강한 상승세로 이 부분을 돌파해서 구름대까지 돌파해 간다면요. 제법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확률이 많다. 상승세를 이어갈 확률이 많다. 그렇게 되면 잘하면 레벨업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관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7만 1,900원의 돌파 여부, 돌파 및 지지 여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에코프로비엠을 정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구간이 17만 1,900원. 17만 1,900원을 제대로 뚫어내지 못하면요. 이 종목은 단기간에 올라가기 어렵다. 그래서 17만 1,900원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여러분 꼭 한번 그 가격대를 확인해 가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추세선도 아마 이런 식으로 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어지네요. 이 하락 추세선의 상단 부분이 이렇게 꺾어지는데 이 상단 부분을 돌파하고 올라가기 위해서, 그죠? 그것도 거의 뭐 17만 1,900원 정도 부근이죠. 일단은 이 정도 수준에서 가격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만 뚫고 올라가지고 안착만 해준다면 에코프로비엠은 더 이상 하락보다는 이제는 조금 상승에 베팅을 해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 그죠?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 물론 2022년에 실적을
끌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고평가 논란에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2023년, 2022년 계속 좋은 실적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또는 2023년에 실적을 끌어오는 것은 전혀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여러분께 한번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물론 저는 관심 종목이기도 하고 또 저는 일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큰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물량을 더 늘려나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또 여러분들께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앞으로 조금 성장성을 더 믿고 한번 가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한번 다뤄봐 드렸습니다. 일단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요. 아마 상당히 대형주를 위주로 코스피, 코스닥 상승의 기운을 보일 확률이 많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지표상으로 나오는 신호들이 좀 대형주 위주의 상승을 조금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특히 대형주를 위주로 보유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섣불리 내리지 마시고요. 조금 더 강하게 홀딩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조금 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은 두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같이 공부해 봤고요. 또 계속해서 또 한번 집중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